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 나중에 국민연금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야? 뉴스만 틀면 나오죠. 국민연금 기금 2024년이면 바닥난다. 지금 20대, 30대는 낸 돈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솔직히 불안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연금이 걱정된다면 왜 나만의 연금을 직접 만들 생각은 안 하시나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매달, 매분기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나만의 개인 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이걸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식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배당이 뭔지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개념부터 실전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전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재테크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팩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이죠. 직장인이시라면 급여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갑니다. 본인이 4.5%, 회사가 4.5%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참고로 지난 2025년 3월에 18년 만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기로 한 거예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43%로 올렸어요. 내는 돈도 늘었지만 받는 돈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가 방식에 가까운 구조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큰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아래에는 구멍이 뚫려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을 붓는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물을 받아가는 사람, 은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들어보셨죠? 2025년 연간 합계 출산율이 약 0.8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아이를 적게 낳으니 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반대로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잘 관리하면 더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국민연금이 2025년에 수익률 20%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약 200조 원을 벌었다는 뉴스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설령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요, 그 금액이 과연 노후 생활을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8만 원 정도입니다. 2026년의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서 조금 올랐지만 여러분 한 달에 68만 원으로 생활이 되시나요? 월세, 식비, 병원비, 교통비 솔직히 턱없이 부족하죠. 물론 20년 이상 꾸준히 가입한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112만 원 정도 받습니다만 그래도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받더라도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꾸준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배당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배당이 도대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치킨집을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돼서 1년 동안 순이익이 1억 원이 났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일부는 가게를 리모델링하는 데 쓸 수도 있고 2호점을 내는 데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머지 돈은요? 사장인 나한테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배당의 개념입니다. 주식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배당금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인 나에게 현금으로 입금해줘요. 내가 따로 주식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이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1년에 얼마의 배당금을 받느냐를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1년에 배당금을 5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5%인 거죠. 은행 예금 금리가 3% 안팎인 시대에 배당 수익률 5%는 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배당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반복성이에요. 좋은 배당주는 매년, 심지어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기업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당금을 계속 올려왔어요. 이걸 배당 성장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아주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은 어떻게 받는 건지 실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주식을 매수하면 나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내 증권 계좌로 현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 1번 12월 결산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고요.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분기 배당, 그러니까 1년에 4번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ETF는 아예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게 바로 월급처럼 들어오는 나만의 연금이 되는 겁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런데요.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해서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15%입니다. 와, 대박이다!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10중 8구는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겁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아직 배당금은 과거 기준으로 남아 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높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배당 함정, 영어로는 디비덴드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당주를 고르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만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꾸준한 배당 이력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끊기지 않고 지급한 기업을 찾으세요. 미국 시장에는 배당 귀족주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S&P 500에 속한 기업 중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60개가 넘어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배당킹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무려 5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인데요. 코카콜라가 대표적입니다. 62년 넘게 매년 배당금을 올려왔어요. 62년이면 전쟁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도 배당을 한 번도 안 줄이고 오히려 올렸다는 거예요. 그 밖에 프록터 앤 갬블이 68년, 펩시코가 52년 연속 배당 인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배당 성향을 확인하세요. 배당 성향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얼마나 지급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억 원인데 배당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했다면 배당 성향은 60%인 거죠. 이게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배당 성향이 90%를 넘어간다? 이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의 거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겨서 재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실적이 조금만 나빠져도 배당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 40%에서 70% 사이가 건전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벌어들인 돈에서 적당히 배당도 주고 회사 성장을 위한 투자도 하는 균형 잡힌 구조인 거죠. 세 번째,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을 고르세요. 배당금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서 나옵니다. 이익이 들쑥날쑥한 기업은 배당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업이 이익이 안정적이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반드시 써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생활필수품. 이런 분야의 기업들이 이익 변동성이 적습니다. 반면에 경기에 민감한 업종, 예를 들어 건설이나 조선, 반도체 같은 업종은 호황기에는 배당을 왕창 주다가 불황이 오면 배당을 확 줄이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이런 업종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배당 성장률을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기업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5%인데 매년 배당금이 그대로입니다. B라는 기업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3%인데 매년 배당금을 10%씩 올려줍니다. 처음 몇 년은 A가 더 많이 받겠죠? 하지만 10년,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B의 배당금이 A를 추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요. 이걸 배당 성장 투자라고 하는데 복리 효과와 만나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섯 번째, 부채 비율을 확인하세요. 빚이 많은 기업은 위기가 왔을 때 배당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빚 갚는 게 우선이니까요.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는 기업은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100% 이하의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을 고르시길 권장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요.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기준, 오랜 배당 이력, 적절한 배당 성향, 안정적인 이익 구조, 배당 성장 가능성, 그리고 건전한 재무 상태,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배당 투자를 하려면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할 것이냐,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으로 할 것이냐. 먼저 국내 배당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배당 문화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국내 대표적인 고배당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금융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은행 지주사들이 있고요. 통신 쪽에서는 KT, SK텔레콤이 꾸준한 배당을 지급합니다. 국내 배당주의 장점은 환율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원화로 투자하고 원화로 배당금을 받으니까 단순하죠.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15.4%로 원천징수가 되니까 따로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배당 성장의 역사가 짧습니다. 미국처럼 25년, 50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1년에 1번 배당하는 기업이 아직도 많아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배당주를 볼까요? 미국은 배당 투자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당 귀족주, 25년 이상 연속 배당 인상 기업이 미국에는 60개가 넘습니다. 배당킹까지 합치면 선택지가 정말 넓어요.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이 기본이라 1년에 4번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지급 시기의 종목을 3개에서 4개만 조합하면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세금과 환율입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세는 미국에서 15%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리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거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니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국내와 해외 배당주를 적절히 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국내 배당주로 안정적인 원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미국 배당주로 배당 성장성과 달러 분산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개별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좀 더 쉬운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배당 ETF예요. ETF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주식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하나, 배 하나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과일 모둠 세트를 사는 것과 비슷해요. 배당 ETF는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한데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거 하나만 사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미국 배당 ETF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CHD입니다. 정식 이름은 슈왑 US Dividend Equity ETF인데요.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당 ETF 중 하나예요. 배당 성장이 검증된 우량 기업 100개 정도를 담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현재 약 3.8% 수준입니다. 여기에 매년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 장기 투자에 정말 적합한 ETF입니다. 운용 보수도 0.6%로 거의 공짜 수준이에요. 두 번째, VYM입니다.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인데요. 이건 미국 고배당주 약 400개 이상을 담고 있어서 분산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세 번째, 월배당 ETF도 있습니다. 매달 배당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JAPE나 JAPQ 같은 ETF를 관심 있게 보실 만합니다. 둘 다 JP 모르간에서 운용하는 ETF인데요. JP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약 8% 수준이고 JEPQ는 약 10%대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좋아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고배당 ETF들은 커버드콜이라는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높은 배당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쉽게 말해서 배당은 많이 주지만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CHD 같은 배당 성장형 ETF와 JEPI 같은 고배당형 ETF를 적절히 섞어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당 ETF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예요. 이게 사실상 한국판 SCHD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SCHD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면서 국내 증권사 계좌에서 원화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이 ETF의 순자산 규모가 2조 8천억 원을 넘었어요. 연초 이후에만 순자산이 5,700억 원 넘게 증가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월배당이라는 거예요. 상장 이후 월 평균 약 35.7원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이건 뒤에서 세금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코덱스 한국 대표 고배당, AR이랑 고배당주 같은 국내 고배당 ETF도 있고요. 이런 ETF들을 조합하면 개별 종목을 고르는 수고 없이도 안정적인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개별 종목보다 ETF로 시작하시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서 한 기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셈이죠. 자, 이제 실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몇 가지 조합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하나만 사는 겁니다. 이 ETF 자체가 월 배당이니까 매달 분배금이 들어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하듯이 사 모으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두 번째, 좀 더 전략적으로 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60% 정도를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미국 직투로 SCHD에 넣어서 배당 성장의 기본축을 잡고 30% 정도를 JPI에 넣어서 당장의 높은 월배당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나머지 10% 정도를 국내 고배당 ETF에 넣어서 원화 현금 흐름도 확보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투자 가능 금액, 은퇴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 비율은 달라져야 해요. 아직 젊고 은퇴까지 20년, 30년 남은 분이라면 배당 성장형인 SCHD 비중을 높이세요.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낮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대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JPE 같은 고배당 ETF 비중을 높여서 당장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더 맞을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배당 투자의 진짜 비밀병기, 바로 배당 재투자예요.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드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분이라면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그 주식을 사세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복리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복리의 위력은 진짜 불가사의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매달 50만 원씩 배당 수익률 4%짜리 ETF에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매년 5%씩 성장한다고 가정할게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투자 원금은 6천만 원인데 배당 재투자 효과와 주가 상승까지 합치면 자산이 약 8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받는 연간 배당금이 대략 300만 원이 넘어요. 20년 후는요, 투자 원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실제 자산은 2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연간 배당금도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월로 나누면 매달 8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넘어서기 시작하죠. 30년 후는요, 이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산 규모가 5억 원을 넘어가고 연간 배당금만 3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이에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8만 원이라고 했죠. 배당 재투자를 30년 꾸준히 한 사람은 국민연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매달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하면요, 나름 괜찮은 노후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계산이고 실제로는 주가 변동이나 배당 삭감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복리의 힘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간입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10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복리라는 게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마치 눈덩이가 산 위에서 굴러 내려올 때 처음엔 작지만 나중엔 거대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배당 투자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고 물으시면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자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 혜택인데요. 이걸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같은 투자를 해도 수백만 원, 장기적으로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배당 ETF를 매수하면 배당소득세가 바로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까지 재투자되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게다가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니까 600만 원 납입하면 99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3.2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서 600만 원 납입하면 79만 2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죠. 두 번째, IRP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어서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건 900만 원까지이지만 나머지 900만 원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한도까지 채우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세 번째, ISA 계좌도 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니까 일반 계좌의 15.4% 배당소득세에 비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배당 ETF를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사느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세금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에요. 절세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실전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우세요. 그 다음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원 가까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더 있으시면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마인드셋 3가지예요. 첫 번째, 배당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번 달에 산 주식이 다음 달에 10% 올랐다고 좋아하거나 10% 빠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배당 투자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배당금을 받고 재투자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주가 하락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배당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 세일할 때 더 많이 사서 쌓아두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물론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면 다른 이야기지만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일시적인 하락은 배당 재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시작이 반입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고 몇 달째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공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면서 동시에 소액이라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ETF 하나만 사도 충분합니다. 투자하면서 배우는 게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부족합니다.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평균 수령액으로는 넉넉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둘, 배당 투자로 나만의 두 번째 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매분기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셋,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5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오랜 배당 이력, 적절한 배당 성향, 안정적 이익, 배당 성장, 건전한 재무. 넷, 초보자라면 개별 종목보다 배당 ETF로 시작하세요. SCHD,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JFP 같은 검증된 ETF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섯, 배당금은 재투자하세요. 복리의 마법이 시간과 만나면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섯, 절세 계좌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배당 ETF를 매수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과세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시작해서 오래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좋으니 배당 ETF에 꾸준히 넣고 배당금은 재투자하고 절세 계좌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증권 계좌에서 매달 배당금이 월급처럼 찍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종목과 비중까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